여보, 정신 차려봐.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15년 전 선희 씨의 인생은 시장 골목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와 함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가게와 사랑하는 남편을 동시에 잃었던 그 새벽. 선희 씨는 불길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시장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비웃으며 외면했던 차가운 시선들을 그녀는 평생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오늘, 패어갔던 그 시장 정문에 은빛 세단이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시장 사람들이 도둑년이라며 침뱉고 내쫓았던 계약직 점원 이선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수조원대 자산가인 골든 유통의 조철봉 회장이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여인이 어떻게 시장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낡은 지게 노인이 건넨 한마디가 어떻게 그녀의 피눈물을 닦아주었을까요? 할아버지, 제 우산 같이 써요. 내일부터는 저 대신 꼭 끼니 챙기셔야 해요. 자신이 해고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노인의 빈속을 걱정했던 여인. 그 지독했던 선의가 불러온 기적 같은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0세 이선희. 그녀에게 시장은 생존의 현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15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남의 가게에서 시급 10,000원을 받는 계약직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 강만수의 사나운 고함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야, 이선희! 너 지금 졸고 있어? 어제 남은 반찬 처리 안 해? 너 같은 경력 단전료를 써주는 걸 감사히 여기라고! 선희는 대답 대신 묵묵히 행주를 빨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고 물기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 입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수레가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힌 것입니다. 박스더미가 선희가 일하는 반찬 가게 앞을 덮쳤고 80대의 조철봉 노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강만수는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가 노인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망할 노인네가 장사 안 되게 여기서 왜 자빠지고 지랄이야? 이거 당장 안 치워? 경찰 불러! 노인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지켜보던 선희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부축하며 강만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사람부터 살려야죠. 어르신,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선희는 노인의 흙 묻은 얼굴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에 짧은 불꽃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축한 이 초라한 노인이 자신의 남편을 앗아간 그 화재 이후 이 시장의 운명을 쥐고 흔들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을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장 뒷골목,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선희 씨는 가게 문을 열기도 전 집에서 끓여온 보온병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강만수 사장의 눈초리가 무서워 정식으로 자리를 비울 순 없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어김없이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벤치. 그곳에는 폐지 수레를 옆에 둔 조철봉 노인이 서리가 내려앉은 무릎을 비비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노인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작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갓 지은 쌀밥의 달큼한 향기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많이 춥죠. 이거 뜨거울 때 얼른 한 모금 하세요. 속이 따뜻해야 오늘 하루도 버티시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을 컵에 따르자 노인의 마른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노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선희 씨는 집에서 직접 무친 콩나물과 아껴두었던 멸치볶음을 노인의 밥 위에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아르바이트가 누굴 챙긴데? 저러다 사장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꽂혔지만 선희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노인은 단순한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화재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생전 짐꾼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등불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롭던 시장 골목에 어느 날부터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든 유통 재개발 추진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현수막이 시장 곳곳에 걸렸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 찼지만 반찬 가게 강만수 사장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재개발 추진 위원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 시장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아빠진 시장 다 부수고 번듯한 쇼핑몰 들어와야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 거야. 보상금 내가 회장님 잘 아니까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강만수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힘없는 노점상 할머니들과 지게꾼들은 보상금 몇 푼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시장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한 손에는 시장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들고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만수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선이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내까지 깨 시장 사람들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강만수는 가게 구석에서 비릿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선희 씨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선희 씨를 영원히 매장할 추악한 음모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오후 시장 안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강만수의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내 돈 오늘 수금한 500만 원이 없어졌어. 어떤 놈이야? 누가 내 돈에 손을 댔어? 강만수는 미친 사람처럼 가게 안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희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너지? 요즘 탄원선이 뭐니 하고 돌아다니더니 돈이 필요했나 보지? 당장 사물함 열어. 선희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강만수는 선희 씨의 사물함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찌그러진 문이 열리고 선희 씨의 낡은 가방 사이에서 흰색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신사임당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던 상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저 고운 얼굴로 도둑질을 했어?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강만수는 미리 준비한 듯 상인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보셨죠? 이게 저 여자의 본 모습입니다. 시장을 위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남의 돈이나 훔치고. 선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7개월 동안 흘린 땀방울이 단 한 장에 조작된 봉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장에서 쫓겨나는 길. 하늘에서도 선희 씨의 심정을 아는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짐 가방 하나를 든 그녀의 어깨가 비에 젖어 가녀리게 떨렸습니다. 시장 입구를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 낡은 벤치에는 우산도 없이 철봉 노인이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달려가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고 계세요? 비 다 맞으시게. 그녀는 품 안에서 수건을 꺼내 노인의 젖은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겨온 도시락통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못 나와요. 제가 사고를 좀 쳐서 사장님한테 혼났거든요. 내일부터는 이거 없어도 꼭 끼니 거르지 마세요, 아셨죠? 선희 씨는 끝내 자신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을 실망스럽게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빗물과 섞여 흐르는 눈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선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흐릿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결단에 찬 차가운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노인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도망치듯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도시락 통에는 선희 씨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난 선희 씨는 좁고 습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둑년이라는 환청이 귀를 때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벽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처럼 세상은 다시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 곁으로 갈까? 그녀는 낡은 전등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시원 창밖으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이 허름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선희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선희 씨,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내민 봉투 안에는 그녀의 누명을 벗겨줄 강만수의 음성, 녹취록과 함께 골든 유통비서실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죠? 누가 시킨 건가요?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건넨 그 따뜻한 숭늉 한 잔의 값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조만간 진짜 정중하게 모셔오겠습니다. 선희 씨는 문을 닫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드디어 구원의 빛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색 시장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들떠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강만수가 시장 중앙 통로에 거창한 잔치상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잡고 비싼 술을 박스째로 들여온 그는 상인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 끝이야. 오늘 골든 유통 회장님이 직접 우리 시장을 방문하시기로 했어. 내가 다 손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은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강만수는 이미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길 생각에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강만수의 기세에 눌려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쫓겨난 선희 씨를 떠올리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곱던 선희 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강만수는 술 기운을 빌려 선희 씨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둑년 이선희! 내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지? 시장 사람들 선동해서 탄원서나 돌리더니 꼴 좋게 됐어. 이 시장의 왕은 나 강만수야. 그가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순간 시장 입구에 정체불명의 검은 세단 대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보던 것과는 급이 다른 웅장하고 위험 있는 차량들이 시장 골목으로 서서히 진입했습니다. 강만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레드카펫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부신 은백색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아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 설마? 그녀는 다름 아닌 이선희 씨였습니다. 흙탕물 묻은 앞치마 대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두른 채 그녀가 시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강만수는 제 눈을 믿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선희!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옷은 또 어디서 빌려 입고 온 거야? 당장 안 꺼져! 강만수가 선희 씨의 어깨를 밀치려 거칠게 손을 뻗는 순간 거구의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만수는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내가 여기 위원장이야! 너희 회장님 어디 계셔? 회장님 모셔와! 그때 마지막 세단에서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잘 다듬어진 백발에 은빛 넥타이를 맨 노신사는 한 손에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위엄은 시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만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회 회장님, 아니, 철봉 할배가 왜 저기서? 조철봉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강만수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내리치자 시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만수 자네가 내 얼굴을 기억하다니 신기하네. 자네 눈에는 폐지 줍는 노이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조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시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가 내 옷에 침을 뱉고 내 수레를 발로 찼던 날, 나는 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했네. 자네 같은 자가 이끄는 시장은 상생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말이야. 조 회장은 비서에게 수건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선희 씨가 마지막 날 노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손수건의 주인인 선희 씨는 내게 매일 아침 뜨거운 숭늉을 건넸네. 자네가 도둑으로 몰아내쫓던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나 같은 노인네 굶을까봐 도시락을 챙겨왔단 말이다. 조 회장의 호통에 강만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회장님인 줄 모르고. 조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자네의 죄는 나를 몰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것이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만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상인들 몰래 빼돌린 횡령 장부와 선희 씨의 사물함에 돈봉투를 넣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조철봉 회장은 재개발 계획을 정격 발표했습니다. 골든 유통은 이곳에 쇼핑몰을 짓지 않겠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겹고 깨끗한 오색 상생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모든 운영권과 상인, 지원 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조 회장은 옆에 선 선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이선희 씨, 아니 우리 시장의 진정한 주인이신 이선희 위원장님, 이제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장을 돌봐 주십시오. 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선희 씨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그녀가 시장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1년 뒤 오색 시장은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닥은 윤이 나고 가게들은 정겨운 간판으로 단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 낡은 벤치에는 변함없이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숭늉은 더 고소하게 끓였어요. 아이고, 이 원장님, 이제 나 같은 늙은이 챙길 시간에 시장 일이나 보시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랑 숭늉 나눠 마시던 그 벤치가 제 인생에 가장 귀한 교실이었는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진심은 통하고 선의는 반드시 기적을 만든다는 믿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고달파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선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모닥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건넨 손길이 가장 높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선희 씨 같은 따뜻한 사람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희 씨가 되어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선희 씨와 조 회장님 같은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